음. 오늘 레포토리아 레포토리 레포테라 2026년 2월 28일자 기사예요. 자녀에게 가난은 안 불려줬지만 부모도 모르는 게 대물림되는 심리적 빈곤. 돈보다 무서운 마음의 벽이 생긴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 그,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모들이 자식을 물질로 가지고 이렇게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거에서 그 정신적 빈곤을 좋은 부모는 그 자식한테 올바른 교육을 시키고 물질로서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대주는 것보다는 건강한 정신적인 그런 그 자존심이라든지 어떤 긍지라든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건강한 가치관을 갖게 만드는데 주로 부모가 너무 이렇게 피폐돼 있거나 그렇게 삶 전체가 이렇게 주눅되어진 삶을 산 부모는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다시 성공했더라도 자식한테 그 태도를 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3대가 부유하면은 거기서 뭐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런 말도 3대가 먹고 살만해야 예술이라는 것을 예술이라든지 뭐 철학을 논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선 사람들이 물질이 당장 물질의 빈곤이라든지 부유에 대해서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신까지 지배해서 그것들이 또 자녀한테 대물림 되는 거 그런 것을 간혹시 봐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오랜 이렇게 양반가에서 제대로 잘 자란 대대로 품위 있게 자란 사람들의 자녀들은 어떤 그런 정신적인 면에서 뭐 물질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떤 그 기본적인 소양을 지니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그 기성세대들이나 또 이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 같아서 레포 레포테라 리포테라 자녀에게 가난은 안 물려줬지만 부모도 모르는 게 대물림되는 심리적 빈곤. 그래서 그 부모가 자라는 환경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이 그대로 자녀들한테 되고 또 그 부모의 어떤 가치관이 자녀한테 전수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문제는 서로 다른 환경에 자라는 아이는 같은 학교 다녀도 다른 세계를 경험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보이지 않는 계층의 벽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이 벽이 단순히 물질적 차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그 명품을 입혀놔도 내부 속에는 빈곤, 정신적인 빈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명품이 아닌 거지 발사기 같은 걸 입혀놔도 그 마음속에 그 정신적인 세계가 부유한 사람은 거지 같은 옷을 입어도 그게 명품처럼 보인다는 거죠. 어린 시절 경제적 결핍은 성인이 돼서도 특정한 심리 패턴으로 남아 행동 습관을 지배한다. 최근 심리학계와 사회학에서 이런 결핍의 흔적이 개인의 태도와 관계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생존 전략이 된 네 가지 습관. 그래서 우리는 자식한테다가 부를 물려주면서 그
물질적인 그런 현상보다는 그 내부에서 그 부모가 척박하게 살았던 그런 건조한 그 사고 방식이라든지 그런 가치관을 자식한테다 주면 그 자식들은 또 자기 부모가 살았던 그런 걸 답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 그냥 알아요.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지나친 눈치다. 항상 주변의 표정을 먼저 읽고 부탁을 꺼린다. 패키치지 말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자란 결과 배려가 아닌 위축이 습관화된다. 둘째, 금전에 대한 과도한 불안이다. 합리적 전략을 너무 조금만 돈이 나가도 위기감을 느낀다. 충분한 여유가 있어도 소비 자체를 죄책감으로 받아들인다. 셋째, 칭찬을 믿지 못한 태도다. 그러니까 많이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구겨졌다는 거죠. 잘했으라는 말 들어도 속으로 의심하고 인정받는 상황을 어색해한다. 심리학에서는 어릴 때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성인이 돼서도 자기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대기가 그 어린 시절에 충분하게 충족된 삶을 살았으면 다음에 더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늘 배고프고 늘 가진 게 없으면 성인이 돼서도 어린 시절에 갖지 못한 장난감을 많이 갖고 어른이 됐어도 어린 시절에 그런 유아적인 그런 것들을 그대로 몸에 지닌 채 살아가는 성인들이 많아요. 여기에는 있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셋째, 칭찬을 믿지 못하는 태도. 심리학에서는 어릴 때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성인이 돼서도 자기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넷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관계를 붙잡는 집착이다. 거절을 못하고 이용당해도 참는다. 물질적 결핍 환경에서 인간관계마저 잊을까 두려워하는 생존 본능이 작동한 결과다. 한국 사회 계층 고착화가 만든 심리 격차.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격차가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격차가 성인기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성장기까지 이렇게 엿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어린 시절에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구나. 성인인데도 또 그 사람이 성장기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병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그것이 자라서도 그 상처가 어린이 돼서도 그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결핍되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웬만한 사람 눈치채죠. 전문가들은 경제적 결핍이 성인기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현대 한국 사회의 계층 이동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모 세대의 경제력이 자녀 세대의 교육, 문화, 자본으로 직결되면서 심리적 격차마저도 대물림되고 있다. 특히 눈치, 불안, 낮은 자존감은 직장 생활과 대인관계의 실질적 불이익으로 작용한다. 인식질환과 사회적 지원 체계 필요. 전문가들이 이러한 습관이 환경적 적용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결핍 환경에서 형성된 습관은 당시에는 합리적인 생존 전략이었다. 문제는 환경이 바뀌어도 자동화된 반응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 환경을 바꾸고 뭐 아무리 돈을 이제 벌어가지고 그 환경에 탈피했다 하더라도 그 자라온 성장 과정에서 그 형성된 그런 것들이 성인이 돼서도 또 그 자녀에까지 고급스러운 그런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개인적 노력과 함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심리 상담 접근성 확대, 아동기 정서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중요한 건 수정 능력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 태도는 바꿀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변화의 첫걸음이 된다고 조언한다. 내가 어디가 좀 잘못됐다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사회는 계층과 심리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구조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적 평등만큼이나 심리적 평등이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난 참 이걸 자주 느껴요.
빈곤이 물질적인 보여지는 빈곤이 아니고 정신적 빈곤인 사람이 많아요. 병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크게 반응한가 지켜보면은 그냥 나오죠. 그 정신적 빈곤이 어, 어느 지점에서 심하게 반응하는가. 오늘 리포테리아 자녀에게 가난은 안 물려줬지만 부모도 모르는 게 대물림되는 심리적 빈곤. 2026년도 2월 28일자 기사였어요.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입니다.